투자 노하우 라스트 찬스 내일장 미리 보기 차례로 만나보시죠. 수평계 투자 노하우 함께하겠습니다. 수급 주체들의 평균 단가를 아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활용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신현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10선 진입 노리고 있습니다. 1908포인트네요. 외국인의 매수폭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오늘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하는 주식은 LG유플러스입니다. 오늘 이제 현재 LG유플러스가 외국인 매도가 85,000주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 투자 창구를 이용해서 7,800원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36만 주가 좀 들어오죠. 오늘 이제 보험은 17,000주 정도 사고요. 요게 이제 투신권 창구는 동부증권 창구가 있고요. 네, 평균 매수 단가도 한 7,800원 정도 됩니다. 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기관이 매수하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외국인은 매도를 해도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기관의 수급 동향, 특히 투신권의 수급 동향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8,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주식은 기아차입니다. 예. 기아차를 보시게 되면, 수급동향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31만 3천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보험은 8,000주, 투신은 2,000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의 매매 동향을 좀 무시하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JP모간 창구에서 57,200원대 평균 매수 단가 이용해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 목표가는 6만 원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인가 음봉일 적에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동향이 이렇게 좀 변하니까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6만 원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입니다. 네. 기아차 낙폭과대주죠. 52주 신저가 외국인 쪽에서 먼저 관심을 가졌던 주식인데 오늘 이 자동차주에 수확이 있다면 정말 기관까지도 합세를 하면서 이렇게 또 저가를 인식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 이 자동차주 하나의 수확인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 추가적으로 보유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 한 얼마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6만 원까지 좀 보시면 뭐 큰 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이 805억 원 전체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788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IT와 운송 장비 쪽을 이 두 주체들이 함께 사고 있는데 기관 동향 볼게요. 투신 매매하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투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LG유플러스는 투신권이 순매수 1위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순매도 1위 주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8,000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8,000원 정도에서의 매도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LG전자가 가장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보험이 55,000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56,000주,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2,000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투신권의 창구는 삼성증권 창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시고요. 76,500원대의 평균 매도 단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적에 11선 라인대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좀 이용해서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의 매도 타이밍은 78,000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들을 보면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각 주체들이 매도하는 종목이 다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의미에서 이 종목들을 가지고 와주시는지 코멘트 잠깐 부탁드릴게요. 기관내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N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수급이 매수로 좀 전환되게 되면 한 달 정도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 동향에서 제가 이제 맨날 파악을 해드리면, 그런 종목들이 좀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기관들은 일단은 10월 달 초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했죠. 매수했는데 이제 요 라인대가 이제 81,000원이 고점을 형성하는 누가대에서 기관들이 엄청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밀리죠.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RSI 보조지표가 70권에 올라오게 되면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이 자리가 매도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고 매도를 전환된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미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RSI 70권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 동향 무시한 다음에 좀 매도하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수평계 투자 노하우의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첫 번째로 이제 시장의 이슈가 오늘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부도설, 그 다음에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이 두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26일 날 그리스에 대한 합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는 1930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61선이 있고요. 그 가격대가 1925포인트 정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매매 흐름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테라세미콘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예, 요거 테라세미콘 같은 거. 이런 주식들이 이제 역배열 추세에서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오늘은 한진해운이, 우량주에서 좀 급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낙폭이 가대한 섹터들 위주로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주식은, 오늘 하나를 좀 드릴 건데, 이 주식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한진해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호남석유가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지수는 저점 대비 상당히 올라왔는데 호남석유 같은 경우 오히려 저점을 뚫고 내려갔죠. 이런 주식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18만 6천 원을 손자를 잡고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보시고 좀 매매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삼천리 같은 주식은 단기 매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고점의 주식은 대덕 GD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평계 투자 노하우 신현식 전문가입니다. 다음 주 그리스 지원안의 합의 가능성 때문에 조선주와 해운주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낙폭과대주의 반격에 대해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호남석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께 전략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반면에 대덕 GDS 그동안 IT 부품주 가운데서 신고가를 내면서 잘 달려왔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좀 고점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매도하시면서 차익 실현하시는 편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수평계 투자 노하우였습니다.